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도쿄의 하루. 동경 YMCA와 히비야 공원을 찾아. 도쿄 나들이 둘째 날이다. 호텔 로비에서 약속해둔 한국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을 나서자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잿빛 하늘이다. 이번 도쿄 여행의 목적은 이날 하루 자유시간에 달려있음을 벼르며 근처 전철역으로 향했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도쿄역에서 내려 황거를 찾아 걸었다. 도쿄역을 본따서 우리나라 서울역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도쿄역이나 서울역이나 모두 르네상스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이라는 것도. 도쿄역에서 신호등을 건너 걷다 보니 널찍한 수로가 보였고 저만치 물 위를 헤엄치고 있는 물새 2마리가 여유로워 보였다. 이어 이중교를 둘러보고 사쿠라 다문과 경시청, 일본의 법무성 등 행정거리를 걸었다. 우리나라 창덕궁, 경복궁, 광화문의 경찰청 정도의 거리였다. 그곳에서 보았던 이중교와 사쿠라 다문, 경시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곳을 둘러본 뒤 우리들은 신호등을 몇 개 건너서 히비야 공원을 찾았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종로 일가까지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다. 히비야 공원은 동경 도심에 있는 공원 중에 하나다. 5만 평 정도 되는 아담한 공원이다. 호수도 있고 음악당도 있고 매점과 레스토랑, 꽃시계도 있다. 물론 겨울이라 꽃 없는 꽃시계였다. 저만큼 경시청 건물과 법무성 건물만 보인다. 동경 시내의 높고 낮은 시가지도 눈에 들어온다. 일본인들 몇 명이 335 모여 공원을 즐기고 있다. 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모습도 평화로운 풍경을 더한다. 그런데 이곳을 일부러 찾아온 내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그들이 이곳에 표지석 하나, 기념비 하나 세워줄 리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바이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어딘가에 티끌만한 무엇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 무엇을 찾느라 내 마음은 분주했다. 아무리 찾아도 찾고 있는 보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1919년 2월 12일과 13일, 동경 유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했던 곳이다. 1919년 2월 8일, 동경 YMCA 회관에 모였던 유학생들이다.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했다가 일경과 난투극 끝에 집행위원 10명과 학생 20명이 체포된 후였다. 독립의지의 뜻을 같이 했던 조선청년 독립단 동료들이 피체되었다고 그들의 뜻이 꺾일 수는 없는 일이다. 해서 그들이 다시 모였던 곳이 히비야 공원이다. 13일과 19일에도 학생들이 히비야 공원에서 모였다고 어떤 기록은 전하고 있다. 23일 집회는 정부가 세워나가 무산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공원에 모여 만세 시위를 하고 시가 행진을 벌였던 유학생들의 움직임을 일경이 가만히 놓아둘 리 없었다. 그들은 경찰의 제재로 해산되었고 16명이 또 피체되었다. 마치 3.1운동이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났던 모습처럼. 97년이 지나도록 일본이 공원 어디에도 그 일에 대해 기념을 해줄 리 없다. 다만 우리의 역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몇 명의 한국인들만이 동경 여행에서 이곳을 찾는다. 여행객들 중 어떤 이들은 동경의 전자상가를 찾기도 하고 긴자거리, 은자거리의 패션과 번화함을 둘러보며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일본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외쳤던 절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는 것 같다. 히비야 공원을 타박타박 걸어나가 전철역으로 향했다. 동경 하늘은 뿌옇게 흐려있고 내 마음도 가라앉기만 했다. 이 공원에 같이 가보자고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친구는 공원을 걷다가 고단하다며 혼자 숙소로 돌아갔다.
안내인과 둘만 남겨진 동경의 전철. 우리나라 전철은 입구로 들어서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서 갈아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전철표를 다시 살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전철은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다. 그러나 일본, 특히 도쿄의 전철은 혼을 쏙 빼놓는 것 같다. 출구로 다시 나와 지상에서 다른 전철 입구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전철표를 다시 끊든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그날 나를 안내해 주었던 이의 도움으로 하루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매우 번거로웠을 것이다. 일본에서 2년째 살고 있다는 그 사람도 전철은 늘 헛갈린다면서 몇 번을 잘못 내리기도 하고 출구를 잘못 나와서 우리는 헤매야 했다. 마치 미로 찾기를 하듯이 힘들게 세이도바시 역에서 내려 YMCA 회관을 찾아갔다. 점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까지 차갑게 볼을 때려댄다. 동경에 도착한 첫째 날 그랬던 것처럼 허리와 다리가 또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YMCA 회관과 히비야 공원을 찾은 날이 2016년 2월 1일이었다. 2월 1일은 97년 전에 무호 독립선언이 있었던 날이다. 무호 독립선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중국 지린성에서 만주 러시아 지역 항일 지도자 39명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다. 독립운동사상 최초의 독립선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추어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 선언이다. 2월이 지나면 올해도 어김없이 3월이 올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3월 1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새 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달력의 빨간 글씨를 보면서 하루를 쉴 수 있어서 행복해한다. 누군가는 영화관으로, 누군가는 봄나들이로, 누군가는 밀린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해마다 그렇게 3.1절은 습관처럼 공휴일 중의 하나로 무덤덤하게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다. 초등학교에서도 3.1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었던 무호 독립선언이나 동경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몇 주 전 동경 여행을 예약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28 독립선언이었다.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동경 YMCA 회관과 히비야 공원을 찾아가려 여행 가방을 챙겼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여 전 2월 8일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이 두 가지 사실이 내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동경에 대한 지식의 파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파편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었다. 회관 앞에 세워져 있는 28 독립선언비와 9층에 있는 기념관의 전시물들은 서늘한 파장, 징소리와 같은 장엄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지식의 한 조각을 뛰어넘는 긴 울림. 그 앞에 허리를 꺾어 절을 올리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 동경에 유학을 가 있던 남녀 학생들의 애환과 아픔도 느껴지는 듯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라 그 당시에 자녀를 바다 건너까지 유학을 보낼 정도라면, 그리고 그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들이었으리라. 굳이 일본까지 건너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부유한 부모를 둔 똑똑한 두뇌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충돌하는 법이다. 그들 600여 명의 유학생들은 각각 전공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야망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고뇌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을 떠나 조국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늘 일본 경찰의 억압과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본 음식을 먹으며 일본말을 쓰고 일본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일과 항일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지도 못한 채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일본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일왕이 거처하는 황거와 서쪽으로 경찰청과 경시청이 있는 히비야 공원에 모여 만세 시위를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에게 활 시위를 겨냥한 용감한 그들이었다. 멀리 있는 행성을 향해서 활을 쏘아댄다고 활 시위가 거기까지 도달하여 행성에 꽂힐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활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그 활 시위는 공중에서 허무하게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말 한마디에도 파장이 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에 파동을 일으키는 법이다.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일으켰던 독립선언도 그랬다. 동경 유학생들이 울린 징소리는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의 3.1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학생운동에도 강력한 파장을 주었다. 3.1 독립운동의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더 맹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광주 학생운동이나 전국적인 학생운동 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단초가 된 것이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다.